지난번에 내가 그 어휘 문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문제 유형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듣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영상 보시면 돼요. 밖에 가급적 안 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지훈이는 알아서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라 한 이유가 글로 가는 얘기가 그거야. 여기는 뷰 때문에 유혹의 눈길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여학생들은 이쪽에 앉지 말아. 이게 뷰가 지금 되게 투명하게 특히 치마 입은 여학생들은 여기 앉지 말아. 가급적이면. 그 가방 네 거니? 3층 4층에 있던 거? 뭐지? 자, 그냥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빈칸 추로는 우리가 일단 수능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일단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왜 어려우냐? 일단 글의 종류도 어려워요. 글의 종류도 일단 어렵고 그 다음에 보기에 단어를 몰라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약간은 헷갈릴 때가 있어서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시험 그 학교 내신과 약간 연관시켜가지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빈칸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빈칸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고 빈칸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항상 모든 논설문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주제는 두갈식이 될지 미갈식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 약간 조금 반대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잘 보시면 이 빈칸을 여기에다가 놓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결국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주제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라면 두 번째 문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근거, 그렇죠. 근거가 나와야 되죠. 근거, 예시, 아니면 뭐 실험 설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은 학교 기준에서는 한 12번에서 13번 정도 칠 겁니다. 그렇게 치는데 만약에 그 빈칸 문제가 총 한 4문제 정도 되거든요. 31번부터 34번. 그랬을 때에 총 4문제가 다 빈칸이 위에 있잖아. 그럼 쉬운 문제야. 왜 쉬운 문제냐? 주장을 이미 얘기했고 근거가 여기 내려갈 것 같으면 굳이 끝까지 미쳤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일정 시점에서 얘가 어떤 예시를 나타내는 건지가 이해가 되면 아 그럼 다시 올라가서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풀이법의 요령이야.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해석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석이 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이 중간에 들어갔다. 빈칸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약간 일반화된 이야기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일반화. 그러면은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화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도입 사례 이런 말들도 한 번씩 들어가요. 위에가 도입 사례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칸에 들어가는 이 문장이 분명 중심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중심 내용이 여기 있었는데 밑에가 근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야가 중심 내용일 때 근거는 밑으로 가야 되겠지.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게 비중 자체를 3대7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4대6일 수도 있고 숫자는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만큼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위의 내용보다는 밑의 내용에 오히려 좀 더 방점을 두고 방점이란 중심입니다. 중심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얘는요. 화살표 내가 지금 쭉 내려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결국은 사례도 얘기하고 실험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한 다음에 야 그래서 네가 할 말은 뭔데? 여기 있어. 이거 전형적인 한국말이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가 여기 제일 끝에 나오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4문제 중에서 4문제가 다 나오잖아. 그럼 그날 난이도는 어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쉽냐. 자,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이 만약에 쉽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가 뭐 어떤 경우가 쉬운 문제일까요?
아니 어떤 경우가 쉽게 잘 풀렸다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 만점자가 나왔나?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만점자가 나왔다고 네가 만점 아니면 어려운 거지.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쉽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일단 글이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단어가 많아야 하며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이 겁나게 잘 돼. 진짜 보기까지 다 알아. 그런 상황이 되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역대 최악의 수능 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진짜 99, 00, 01 때는요 그냥 툭 보면은 툭 보고 그냥 툭 이래 나와. 그냥 안 봐도 돼. 그냥 딱 보고 내용 잘 읽히니까 밑에 보기 있고 밑만 넣으면 되겠네. 끝. 동그라미. 이렇게 됐거든. 그 정도였거든요. 진짜. 듣기 속도도 엄청 느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거를 내가 조금 더 하나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가 4개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1번부터 34번이라 칠게요. 그러면은 빈칸의 길이가 가면 갈수록 길어집니다. 그래서 31번 저기에서는 빈칸이 단어로 나온다면 34번은 아예 빈칸이 문장으로 나와요. 거의 문장 집어넣기 느낌이야. 그래서 그 말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짧은 거니까 31번이 문제가 쉬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윗말을 넣어도 말이 되고 뒷말을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길어요. 짜증나게. 그냥 길어.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기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야. 보기가. 그래갖고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은 쫙 다 틀리죠. 한 2학년 말까지. 에이 선생님 설마 우리가 2학년 말 때까지 과연 이게 쫙 틀릴까요?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쫙 맞는 경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찍기 신공이야. 찍기 신공. 자, 저번에 내가 일치불일치 문제 얘기하면서 내가 1번 답 확률이 떨어진다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고집 부리는 인간도 하나 있기는 하더라마는 내 말을 개똥으로 듣는 거죠. 얘는 그러면 1번 답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몰라요. 얘는 일단 몰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1, 2번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빈칸을 설정해놔도 이 안에서 바로 답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제, 요지, 목적, 빈칸 이쪽 계통들은 1번 보기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1번 답이.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서부고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한 덩치가 준엽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리 학원에서는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치는데 맨날 70대 초반으로 나오다가 한 10월 달에 모의고사를 딱 치는데 갑자기 이 미친 인간이 93점이 나온 거예요. 지도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잘 지켰어요. 뭣도 모르고 1번 했거든요. 다 1번 답이야. 그때 모의고사.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빈칸 정답 확률 하면 1번, 2번 이런 거 막 통계치 분석하는 사람도 나온다. 그렇다고 모의고사를 네가 1번으로 찍고 그렇게는 하지 마. 알겠죠? 무조건 1번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빈칸 A, 빈칸 B 그래놓고 1번부터 5번까지 딱 때리고 난 다음에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근데 여기 A와 B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연결사입니다. 뭐 for example, in additi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기에다 설정하고 하는 건데 저게 한 2년 전 작년부터인가 이제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제 수능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쌤 근데 안 나오는 거를 왜 설명하십니까? 학교쌤들은 옛날 걸 좋아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걸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낼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서 낸다?
학교 내신에서 낼 때가 있어요. 학교 내신에서. 그 시간이 한번 되면은요, 여러분들 내 유튜브에 그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연결사 중요하다 하면서 네모치고 별표 치락하는 거 한 번씩 그 얘기할 거야. 그게 왜 얘기하는 거냐면은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해서 저런 것들이 한 2개나 3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로 혹시라도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어떤 지문에서 최소한 이런 연결사 2-3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왜 선생님 저는 학원을 끝까지 다닐 건데 왜 자꾸 저희를 버리려고 하세요? 결국 학원이라는 본질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학원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곳이지 학원에서 무조건 학교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건데 동기부여는 솔직히 학교에서 해줘도 돼요. 그렇지만 학원에서도 어차피 동기부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는 곳이 본질적으로 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자기 주도가 될 것 같으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선생님 가뜩이나 아들도 없는데 한 명 더 그만둔다 하면 니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애들 잡으셔야죠 하는데 안 잡아요. 왜 잡아? 지가 혼자 공부하니까. 극해놓고 한번 혼자 공부한 다음에 한 80점 학원에서 나오다가 한 60, 70 뭐 한 D 방아 정신 차려봐야 하고 이제 되돌아오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내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건 잠깐 끄고 얘기할까? 이건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한 달치 내신 대비해서 요령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한 달 내신 대비하면서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장사속으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자기가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무조건 3월달에 교과서 받자마자 그 미친듯이 파고들어야 돼. 중학교 때하고 차원이 달라.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은 거를 지금 고1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주변에 사촌이나 물어보면은 고등학교 때 영어 양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일단 적다 소리 나는 겁니다. 와 미치겠다. 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걸 딱 접하면은 이런 거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이제 한 달 시험 대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한 달 만에 그 많고 많은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지단을 어떻게 다 외우려고. 안 돼. 기본적으로 천천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뭐 한 달 만에 뭐 한다?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학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내 학원 수업 안 하다가 학원도 안 댕겼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진짜 4월달 돼가지고 나 이제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겠군 하면서 시작을 해서 영어 점수 80 이상 나오잖아. 내한테 연락해. 그럼 나 피자 쏜다. 진짜다. 피자가 되겠나? 피자와 치킨과 그 다음에 초밥 세트까지 서비스로 서비스한다. 패키지로 나간다. 진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얘네가 시험 공부 잘하려고 영어만 공부하겠습니까? 아닐걸? 국어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사회도 해야 돼. 학교는 뭐 학교는 뭐 그냥 뭐 수업만 한 줄 압니까?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수행평가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야. 할 거 되게 많아. 그 할 거 많은 것 속에서 그 영어 점수 80점 올리겠다고?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잖아. 그건 진짜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그런 건 있겠지. 시험이 되게 쉽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빈칸 추로는 아까 내가 연결사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 개가 빠진 거는요. 그냥 단어 집어넣는 것들도 조금씩은 나오긴 한데 그건 요즘은 잘 안 나오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일단 빈칸이 지금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빈칸을 읽기 전에 우리나라 보기부터 먼저, 그 밑에 보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1번. Physical strength. 무슨 뜻입니까? 아는 사람?
뭐좀 적으세요. 신체적인 힘, 체력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피지컬이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지컬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뭐냐면은 주로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멘탈. 그런데 이 피지컬 하는 거는요. 물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 물리가 뭐죠? 물리가 아약하고 물린 거 여기까지 마시고 물체의 원리 또는 이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 과목들 공부하서 지금 과학 뭐 배우죠? F4요. 아 그럼 그거는 생명공학 쪽이구나. 혹시 F 이꼴 ma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아니 무슨 뭐 가속도 붙는 거 뭐 이런 거 그거 언제 하죠? 3학년 때입니까? 2학년 때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은 걸로.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에 대한 이론 자체가 바로 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눈에 띄는 이란 뜻이야. 알겠죠? 잘 기억해 놔놓으세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멘탈 하는 말은 결국은 얘가 정신적인이거든요. 정신적인이란 말은 결국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몸동작을 보여주지 않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되면 야가 무슨 정신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신이 아씨 몇 시에 끝나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건 옛날에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다 이해했다. 그거야. 그게 내가 7년 전에 느꼈던 착각이야.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요. 자 저번에 그래마인 사이드 때 양지훈이한테 답을 얘기했어. 대답했거든요. 설명해봐. 이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설명이 안 되면 그건 대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머리에서는 그걸 찍어갖고 맞췄다 치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느냐 안 뱉느냐가 결국 이 피지컬이란 말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신적인 거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뇌를 투시하는 투시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복잡 다양하게 돌아다니는 이 뇌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strong leadership이래.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지도력이래. 그 다음 3번. exposure to viruses. exposure 하는 말은 노출이라는 뜻입니다. 그 expose라는 단어 좀 기억 잘 해놓으세요. 왜냐하면은 expose나 exposure 하는 말이 노출시키다, 노출인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자. 자, 이준엽이 휴대폰을 노출시킨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누구한테?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할까요? 뭔가요? 좀 더 정확하게 아니 왜는 좀 심했고요. 어디에 그러니까 어디에 노출시켰냐 할 때 쓰이는 전치사가 바로 to입니다. to 동그라미처럼 expose A to B 또는 exposure to B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장소로에 노출시키다 또는 어느 장소로에 노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번 amazingly selfless behavior입니다. selfless라는 말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타적인. 그러면 이타적인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기적인이죠. 그럼 이기적인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힌트 스스로 물고기. 옳지. 셀피쉬입니다. 여기에 ISH가 지금 뭐냐면 형용사를 나타내는 거고요. 셀프가 스스로잖아요. 웃기려고 얘기한 거예요. 셀프하고 피쉬하고 같이 묶여 들어갔으니까. 대답을 잘하셨네. 땡큐. 자, 그래서 얘는 이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Defense against other ant groups입니다. 다른 개미 집단을 상대로 하는 방어. 개미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There are some species 합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개미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개미 종이냐?
that are known이래요. 이 비동사 다음에 known은 아는 거야, 알려지는 거야? 알려진 거죠. 그래서 알려진 개미종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그들의 따랑당당당당당이에요. 자, 첫 문장 이래 나놓고 뒷문장에 그 다음 뭐 나와요? 아이고 고마운 단어 나왔어. experiment, 실험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는 근거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 실험이란 말도 또 들어가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exposed, 노출시켰습니다. 한 집단의 이러한 개미들을 어디에다가? 바이러스에다가 노출시켰대요. 지금 익숙한 단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기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알겠죠? 자, 일단 가볼게요.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켰대. 그러면은 어떤 이 개미들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자 먹어라 하면서 그 공간에 넣었다 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라? 과학자. 그렇지, 과학자들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 실험했으니까 발견했단 말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뭐를 발견했다? Most of the infected ants. 자, 대부분의 infected, 감염된입니다. 감염된 개미들은 left the group이에요. left the group. 그러면은 그 집단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 그들이 아프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아프게 되었을 때 떠났대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왔어.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이 공간에 갑자기 여러분들 누가 대형 방구를 한번 빵 껴가지고 문 연기를 막 했다 칩시다. 있고 싶습니까? 아, 구수한 냄새 좋아 이러진 않을걸요. 그죠? 분명히 나가려고 하는 게 애들의 본성이잖아. 그죠? 내 같아도 나가고 싶겠다. 어쨌든. 자, 그랬는데 they went, 그들은 나갔습니다. as far away as possible. as possible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한이고 far away는 멀리예요. 그러면 가능한 한 멀리 나갔고 그런 다음에 died alone. 혼자서 죽었대. 그럼 우리는 그럼 방구 먹고 다 죽은 거야. 다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기는 나갔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고 안에 개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개미들이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어떻게? 각자 멀리 가버린 거야. 그리고 죽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잘 보시면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갔어요. 지금. 맞죠? 자, 그래서 그들은 월라 forced, 요렇게 움직여진 것은 원래 force라는 단어는 강요하다 이런 뜻인데 억지로 되어지다야. 억지로 되어지다.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억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To live by the other ants. 다른 개미들에 의해서 떠나게 되도록 되지 않았대요.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들 스스로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결론 나오겠죠. believe, 믿는데요. 이 개미들은 행동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spreading the virus. 메모쳐두세요. 그 바이러스를 나머지 집단에다가 퍼뜨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방구를 먹고 주변으로 각각 다 흩어진 이유는 또 다른 집단에 가서 방귀를 전파하지 않으려고. 그럼 이 개미들은 어떻다는 거죠? 이타적. 그렇죠. 이타적이라는 거죠. 남을 위한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를 보세요. 1번에 physical strength가 답이었으면 당연히 신체적인 힘이니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실험에서 개미들이 이렇게 물 위에다가 무슨 뭐 지우개 같은 거 하나를 툭 얹어놔놓고 이걸 옮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봤다.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strong leadership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나와야 돼? 강력한 개미 한 마리가 우뚝 서 있는 게 보여야 돼. 맞죠? 그 다음에 3번 exposure to virus 하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개미들이 왔는데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5번 defense against other ant groups 하니까 다른 그 개미 집단과 상대로 하는 방어하면 둘이 싸워야 돼요. 그냥 싸워야 된다고. 샌마스터 개미들하고 태우는 개미들하고 싸워야 돼. 그냥 아예. 그래서 이제 방어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걸 토대로 해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지금 1번은 지금 빈칸이 위에 있고 2번은 지금 빈칸이 밑에 있습니다. 2번이 빈칸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한 5분 드릴게요. 준엽이 두 개 다 불러봐. 4번.
성빈이 4번, 어? 4번 5번 소연이 4번, 5번. 4번 5번 혜연이 4번 5번 박준혁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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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4번 4번 3번 다 한 개씩 틀렸어. 근데 4번은 1번은 맞았어요. 1번은 다 4번은 맞았네.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기하고 자시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번에도 secret to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는 데의 비결은 매우 단순하다. You must offer a product or service 하니까 당신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That doesn't cost you much. 당신에게 많은 비용을 들지 않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that 어떤 거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할 것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뒤에 더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자 2번 가볼게요. 아니 왜 2번들이 답들이 왜 제각각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닙니다.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Sociologist. 저건 무슨 뜻이게? Sociologist. 사회학자. 사회학자인 W. 필립스는요. reported 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조심할 거. 사회학자라는 단어에 목숨 걸지도 말 것이며 W. 필립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목숨 걸지 마라. 단 나중에 순서 문제 풀 때 내가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저 사람을 계속 언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이름이 계속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럼 저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나오겠죠. 그게 나중에 순서 문제 푸는 방법의 하나의 요령입니다. 알겠죠? 자,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은 가지는데 더블 스탠다드를 가진대. 더블 스탠다드. 이게 뭐냐면은 이중잣대란 뜻이에요. 이중잣대. 그럼 이중잣대가 뭐냐라고 보니까 regarding the power 칸데 regarding 요것도 체크하세요. 뭐뭐에 관한. 즉 뭐에 관한 파워에 관한 이런 뜻이야. 즉 힘에 관한. 그러면 무슨 힘? Mass media has over themselves and others. 그러니까 mass media 즉 대중매체가 그들 스스로와 다른 것들에게 가지게 되는 그 힘에 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게 되었대. 그럼 이중잣대란 말은 결국은 양쪽에서 생길 수 있는 잣대, 서로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이걸 보통 이중잣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in other words, 네모 치세요. 다시 말하자면 부가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believe,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그 매체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다고 믿는데, 예를 들면 when they watch a violent TV program, 여기서 when은 때입니다. 자, 그들이 보게 될 때, 뭐를? 폭력물 TV 프로그램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It encourages violence in the general population. 그들의 일반적인 개체 안에서, 즉 인구 안에서는 폭력을 장려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that 뭐라고요? 그렇지만은 또 뭘 믿는다? 그들은 이러하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중잣대라는 말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난 다른 남자와는 달라. 이게 이중잣대입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아버님들이 한 번씩 말하는 거, 야 남자 믿을 거 아빠 빼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물론 아빠는 가족이니까 믿어야죠. 이게 딱 이중잣대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 너는 그렇지, 이거야. 자, 다음 몇 번일까요?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삼지선다형이야. 2번. 2번이죠.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TV를 보면, 폭력물을 보면 폭력성이 증가될 것이다 하는데 지는 아닐 거래. 그거야. 딱 잘라서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딱 잘라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자, 50페이지. 내가 아까 쉰다 그랬죠? 잠깐만 조금 한 7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거 빈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